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 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월요일 7days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일간 진행해온 무력 충돌과 관련해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그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12시간의 휴전을 시작해 결국 이란의 휴전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어 각 휴전 기간 상대 측은 평화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가정하에 24시간 후 전 세계는 12일 동안 진행되어 온 전쟁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국 동부와 중서부 지역에 위험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100도를 넘는 역대급 폭염이 이번 주 중반인 25일 이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메인주에 이르는 북동부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아칸소 일부와 테네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와 콜럼버스 일대는 지난 22일 기온이 104도까지 올랐고 시카고는 103도, 위스콘신주 메디슨도 이틀 연속 101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열돔 현상이 상층 고기압의 지상의 습한 열기를 가두면서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오네이다 카운티에서는 어제 돌발성 뇌우로 6살 쌍둥이 자매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수시간 내 수십 인치의 폭우가 쏟아져 커클랜드 지역에는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국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일당이 방콕 현지 경찰에 체포된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가운데는 납치돼서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된 피해 한국인 남성도 포함됐는데요. 방콕 경찰은 지난 토요일 태국의 한 고급 빌라에서 범죄 현장에서 납치된 한국인을 무사 구출한 뒤 한국인 조직 폭력배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촌부리주 박라뭉 지역의 고급 풀빌라에서 활동하는 콜센터 사기단에 납치돼 강제로 일하게 된 한국인 남성을 구출한 뒤 한국인 20명과 중국인 1명을 포함한 21명의 금융사기범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한국 대사관의 제보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발견한 여러 용의자들은 도주를 시도했고 그중 1명은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모두 체포됐습니다. 납치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는 무리 속에서 발견돼 무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한국 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려 가족에게 구출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많은 네티즌들은 보이스피싱범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현지 법대로 다스려서 태국에서 영영 감옥에서 살다 죽도록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지길 바란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다면 미국 현지인들을 타깃으로 한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최근 FBI는 범죄자들이 악성 문자 메시지와 AI가 생성한 음성 메시지를 사용하여 미국의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는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한인들도 일부 받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공무원 사칭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무조건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절대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고위 관료를 사칭한 인공지능 사기 음성 메시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 공무원들에게도 경고를 했는데요. AI의 음성 메시지를 악용해서 정부 계정 해킹 시도가 지속 발생 중이며 아직 배후를 특정할 수 없는 해커들이 미국 정부 관료들과 그들의 지인을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커들은 고위 관료를 사칭하며 문자 메시지와 AI가 생성한 음성 메시지를 계속 발생해 신뢰관계를 먼저 구축을 한 뒤 대화 상대자와 별도의 플랫폼을 연락하자면서 악성 링크를 보내는 수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해당 링크에 접속한 사람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며 이들은 피해자가 가진 연락처 정보를 이용해 또 다른 공무원이나 그들의 측근, 지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5 달라스 미주체전이 6월 20일부터 20일 일정으로 펼쳐진 가운데 첫날인 20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파머스 프렌치 소재 스타센터 멀티스포츠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제23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시카고팀은 수영과 육상, 태권도, 테니스에서 강세를 보였고 남자 배구와 축구 그리고 야구에서도 메달을 획득해 종합 4위를 기록하고 돌아왔습니다. 1위는 달라스, 2위는 휴스턴, 3위는 워싱턴 DC가 차지했습니다. 시카고팀은 최운주 선수단장을 비롯해 허재훈, 김상환 부단장을 중심으로 165명의 선수 및 참관인이 출전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전 미주에서 모인 한인 동포들과 축제회장을 펼치고 종합 우승 4위라는 빛나는 성적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농장에서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으로 농업 종사자들이 일터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자 농산품 생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마켓의 과일이나 야채 가격이 급등할까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민당국 요원들이 체리나 딸기, 레몬,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벤츄라 카운티 농장에 대거 투입되면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체포됐습니다. 농산품 생산과 직결될 텐데요. 원활하게 농산품이 생산되지 않으면 현지 식료품점부터 전국의 유통업체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전국에서 재배하는 채소 3분의 1 이상, 과일과 견과류 4분의 3 이상이 캘리포니아주 농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7days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